수능 국어 독서 사회제시문 완전 정복 1편.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능 국어 독서 영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거 너무 어려워 라고 외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사회제시문입니다. 경제니 정치니 사회학이니 이런 단어들만 봐도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따라하면 사회제시문이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거예요. 본론 1. 사회제시문이 어려운 이유. 먼저 왜 사회제시문이 어려운지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 너무 다양한 분야의 내용이 나와요. 경제, 정치, 사회학, 심리학. 마치 백과사전을 읽는 것 같죠. 두 번째, 단순 암기로는 해결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각 유형별 특성만 제대로 파악하면 생각보다 패턴이 있어요. 마치 게임의 공략법을 알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본론 이 4가지 핵심 유형 소개. 자, 그럼 이제 사회제시문의 4가지 핵심 유형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경제 경영 제시문. 첫 번째는 경제 경영 제시문이에요. 이 유형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숫자가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수요 마이너스 공급, 기회비용, 규모의 경제 같은 용어들이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그래프나 표 같은 데이터가 많이 나오죠. 핵심은 이 데이터와 경제 이론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 실패에 대한 글이 나오면 왜 시장이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데이터와 이론의 연결고리를 놓치면 전체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2. 정치법 제시문. 두 번째는 정치법 제시문이에요. 이건 사회의 룰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민주주의, 사법 독립, 시민 참여 같은 주제들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념 비교예요.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비교하거나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할 점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 판단과 저자의 객관적 분석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 아니라 저자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구나로 접근해야 해요. 3. 사회학 문화제시문. 세 번째는 사회학 문화제시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을 다루는 거예요. 다문화, 젠더, 세대 갈등 같은 현대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이 주로 나와요. 여기서 핵심은 인과관계 분석이에요. 예를 들어 기술 발전이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면 논리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는 다르니까요. 4. 심리학 교육 제시문. 마지막은 심리학 교육 제시문이에요. 이건 사람의 마음과 학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효능감, 교육 불평등, 학습 이론 같은 주제들이 나와요. 여기서 특징은 실험 결과나 설문 데이터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 개념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할 점은 실험 데이터와 이론의 연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실험 결과가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 거지? 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요. 본론 3. 구조 파악하기. 이제 제시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구조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시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글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첫 문단이나 소제목에서 핵심 주제를 찾아보세요. 그 다음은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거예요. 크게 4가지 패턴이 있어요. 문제 제기 후 해결책 제시, 원인과 결과, 분석, 두 개념 비교, 이론 설명 후 사례 적용. 이 중 어떤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는지 파악하면 훨씬 쉬워져요. 마지막으로 각 단락의 역할을 분석해보세요. 서론은 개념 정의나 문제 제기, 본론은 이론 설명이나 사례 제시, 결론은 종합이나 정책 제안. 이렇게 단락별로 한 줄 요약을 메모하면 정말 도움이 돼요. 본론 4. 핵심 개념과 데이터 이해하기. 두 번째 단계는 핵심 개념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제시문 안에 정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없다면 문맥을 통해 추론해보세요.
표나 그래프가 나올 때는 세부 수치에 매달리지 말고 전체적인 추세나 경향을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지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요 증가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가격 상승 이론을 설명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죠. 실전 예시. 간단한 예시로 연습해 볼게요. 사회적 자본은 개인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된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은 경제 성장이 빠르다. 그러나 과도한 네트워크는 집단 이기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 정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가능성 순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핵심 개념은 사회적 자본이고 이것의 양면성을 다루고 있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한 내용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마무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사회 제시문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각각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조 파악이 가장 중요하죠. 주제 확인, 논리 전개 방식 파악, 단락별 역할 분석,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핵심 개념과 데이터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런 체계적인 접근으로 복잡한 내용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더 구체적인 문제 풀이 전략과 시간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사회 제시문을 만나면 어려워. 가 아니라 이제 패턴이 보인다. 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수능 국어, 독서 실력 향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